자, 2019 타경 3997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입니다. 이 물건을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저한테는 의뢰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인 얘기는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입찰을 포기했던 이유는 이것을 낙찰받고 난 뒤에 의뢰인은 이것을 임대용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것은 임대용으로는 안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낙찰받고 난 뒤에 실제 운영할 사람이 낙찰받아야 되지, 운영할 용도로 받으면은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안 하기로 했는데, 일단 물건 한번 보시죠. 어, 대지는 39평이고 건평은 84평입니다. 감정가 3억 3,200. 감정가가 약간 저렴하죠. 이래서 약간 끌렸습니다. 예. 강제 경매고요. 강제 경매란 내용은 이거가 경매가 시작됐지만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늘 염두하고 계세요. 임의 경매라고 생각되면 경매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은 강제 경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은 경매는 들어와 있어. 하지만은 경매 절차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고 한번 보시면 사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요를 한번 보시면 감정평가서상에는 요게 지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1층, 2층, 요 옥탑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상으로 봤을 때 여기 1층, 2층, 3층, 옥탑 4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1층, 요거는 제시 외 부분들. 내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갔을 때 여기 카운터가 있어서 여기서 주문하고 여기서 주문해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요. 근데 가서 보시면 요 바닥을 좀 상당히 좀 잘 해놨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 뭐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모자나 뭐 가방 이런 거를 액세서리 같은 걸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좀 약간 뭐라고 하죠? 약간 좀 넌잡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이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가 있어가지고 요 안에서 초콜릿이나 뭐 기타 음료수를 파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2층의 모습입니다. 2층이고 요거는 사실 저 바닥을 아직 공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감정평가서가 언제 작성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닥 공사는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바닥 공사는 했고 여기도 지금 3층인데 바닥 공사는 이거는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것도 같고 예. 일단 여기를 봐서는 안 한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지금 가서 보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예. 근데 요거를 한번 보실 때 난 시설을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가 하면 시설을 임차인이 다 했느냐 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다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즉 페인트나 기타 외장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서 한 것 같아. 네. 그렇지만은 다른 쪽은 그닥 손을 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거 의자나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해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사다 놓고 영업하는 거고 커피숍이나 이런 데 폐점된 게 많잖아요. 이런 걸 중고로 사서 갖다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새로 한 부분으로 생각되는 것은 요 위에 천장에 있는 에어컨이나 새로 했을까? 기타 뭐 그다음에 요렇게 들어가서 요 레일 조명 요런 거나 좀 했을까? 나머지는 새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일단은 그렇다는 내용. 자, 건물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이렇고,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 해서 봤더니, 자,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죠. 어,
자, 현황 조사 시 임차인 손선우의 형 손정우와 전화 통화한 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것은 손정우를 얘기합니다. 임차인 손선우는 현재 병원에 장기 입원 중에 있고 본인이 동생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처리한다 하여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할 것을 고지하였음. 손정우의 진술에 의하면,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건 손정우란 얘기예요. 임차인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본건 물건 번호 2번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기호 2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렇죠. 2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상가 건물 1층, 2층, 3층, 옥탑 이렇게 돼 있고 요 옆에 물건번호 2번은 나대지만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거는 새로 지은 겁니다. 지인 거 이거에 대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얘기하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많은데. 예. 이렇게. 근데 2억 5천이나 들어갔지만 요거는 뭔가 하면 토지 가격은 한 1억 5천 하는 거고 건물 가격은 한 2억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들어갔던 금액 한 3억 천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토지만 경매가 나왔어. 1억 5천이 나왔지만 요거는 감정가에서 뭐 30%를 저감해서 9천 얼마에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요거를 얘기하네. 본권 기호 3번은 아니구나. 아니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물건 번호 1번과 2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물건 번호 3번도 기호 3번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기호 1번은 기호 1번과 2번은 요걸 얘기하는 거고 상가 건물 기호 3번은 나대지 상태의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나대지 상태인데 요거는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뭐 수리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요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데 요거를 보시다 보면 뭐가 좀 그런가 하면은 이거를 한번 보시다 보면 임차인이 그 병원에 장기 임차 중이라고 했어요. 그죠? 장기 입원 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배당 신청을 안 했어요.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배당 신청을 안 했다는 내용은 약간 의아스럽기도 한데 일단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음, 현황조사서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한번 살펴보면 뭐 별로 볼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요게 현황과 좀 다르게 돼 있다. 즉 뭔가 하면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지층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으로는 뭔가 하면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면 뭐가 기재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다 기재를 해놔요. 늘 습관처럼 보는 걸 돼 있어야 됩니다. 쭉 보시다 보면 2015년 6월 12일 요게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 다음에 요 다 이후에 임차인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말소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보면 약간 특이한 부분은 없고 요 3번 비고란 이런 건 이제 비고란에 적어놓았던 부분은 뭐라고 얘기 나오는가 하면 일괄 매각이고 제시 외 건물 포함 즉 목록 2 그 상가 건물이 있는 거 건물은 공부상 지상 2층 및 지하 1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는 현황은 지상 3층 건물임. 뭐 이런 내용 적혀 있습니다. 대략 이렇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쭉 보시다 보면 뭐 이 정도 뭐 해도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그쵸? 임차인을 보시다 보면 손순우가 진짜 임차인이고 근데 배당 요구는 안 했어요. 근데 요게 왜 사업자 등록이 요 두 개로 돼 있는가 요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요거는 그 옆에 어,
이건 무슨 상관인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우리하고 낙찰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전혀 상관없지만은 두 개로 등재되어 있다는 부분, 네, 요걸 한번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하층과 1층은 임차인 손선우가 점포로 사용 중이고 커피숍으로 사용 중이고 2층은 임차인 손선우가 전입되어 있는 고우진이 주거용으로 각 점유하고 있으며 옥탑방에는 임차인 손선우의 형 손정우가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조사했던 내용은 그 손정우가 대답했던 내용이고 네. 위 기재한 임차인 고유진, 손정우와 전화통화로 각 확인한 바 본인들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은 없고 무상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를 한번 보시면 가압류에 기해서 경매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요 가압류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건물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것도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뭐 대략적으로 뭐 일단 가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음, 대략 요 정도. 근데 저는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요렇게 그 설명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봤을 때 뭐를 더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것은 임대차를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즉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력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도를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카페 미로라고 보이는데 이게 경매 물건이에요. 경쟁 상대는 지금 심곡 휴게소라고 여기 나와 있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은 커피를 파는 곳이 없어요.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드뷰를 한번 먼저 볼까요?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 자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동진으로 가는 길이고 이렇게 해서 동해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카페 미러고 보이시죠? 네. 경쟁 상대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2층 커피숍 1층하고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카운팅을 하고 2층에 올라가서 먹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마 여기서 먹고 싶어 할 거예요. 즉 오는 손님의 한 3분의 2 제가 카운팅을 했을 때는 한 상당히 많은 수가 이쪽에서 스테이 합니다. 즉 왜 이쪽에서 스테이 하는가 보면 위치상으로 보면 이쪽이 좀 더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쪽이 실제는 더 나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 한번 보세요. 요거는 로드뷰를 없애보자. 자 카페 미로에서 바라보는 걸 한번 방향을 살펴보면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신곡 휴게에서 바라보는 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위치냐면 잘 보세요. 바닷가를 보더라도 앞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이건 방파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바라보는 모습도 훨씬 시원하고 이게 시원해 보이고 건물도 조금 더 세련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조사하고 있는 카페 미로는 건물도 조금 낡았고 기타 이런 제한사항 때문에 이렇게 뭐 가시권도 약간 좁고 그 다음에 보이는 부분이 약간 뭐 방향을 틀어서 보면 이까지도 볼 수는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완전 전면적인 바닷가를 바라보는 건 심각 휴게소 여기서 바라보는 게 확실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한테도 이게 매출액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으로 본다면 10 중에 한 워킹 워킹 손님으로 보면 요거는 한 5분의 3, 5분의 3, 5분의 4, 5분의 4 정도는 이쪽으로 갈 것 같고 나머지 5분의 1이나 5분의 2가 그 카페 미러로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 그 다음에 그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이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이라는 곳이 있죠. 요게 보니까 상당히 좀 명소더라고, 나름대로. 요걸 인터넷을 쳐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부채길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어, 그 바닷가 길을 어떻게 나오는 건가 하면 요렇게 나오네.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표를 끊고 음, 여기서 표를 끊고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둘레길을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약간 있나 봐. 예. 그래서 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앞에 주차장도 있고, 그죠? 주차장도 있고, 요 배차 시간도, 버스 배차 시간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둘레길을 오는 사람이 커피숍을 들른다. 요것은 말이 돼. 그쵸? 예. 여기 와서 커피숍을 들르고 커피숍 하나 사들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말은 되는데 제가 그 임장 갔을 때는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어요. 네.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 이건 잘 모르겠는데 커피 값이 비싸다 뭐 이것은 아니고 커피가 뭐 다 비슷하니까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쟁 상대가 상당히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지만은 사실 제가 그 임장 조사 갔을 때는 여기도 썰렁했습니다. 즉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손님한테 들어가지 말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제 손님은 요거를 임대를 받고